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 방사선과 정유현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10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의료 영상학 중 디지털 의료 영상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자, 이 디지털 의료 영상 파트를 다시 세분해서 보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이 영상 처리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처리입니다. 필터 처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영상을 수치 계산 등을 처리해서 목적에 맞는 효과를 얻는 것을 필터 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간 필터링과 공간 주파수 필터링이라는 것이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필터 중에 하나가 선형 필터입니다. 선형 필터는 주변의 값들을 평균해서 혹은 약간 강조해서 나타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222, 252, 222 이런 필터가 있다 하면은 얘를 요 파일에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가로 세로 3 곱하기 3 여기서도 3 곱하기 3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는 Q랑 요 2는 W랑 요 2는 요 2랑 요 다시 2랑 요 5는 U랑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연산한 것이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연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 것이 U-에서 이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I는 어떨까요? I도 똑같습니다. I도 똑같이 W랑 2랑 2랑 2, 2랑 R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이 돼서 I-로 해서 여기서 모양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저장되는 것을 우리는 선형 필터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이런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이 필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커널이라고 했었습니다. 필터 이런 걸 커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적용이 돼서 필터 후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필터 처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필터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평화라 혹은 평균화 필터입니다. 자, 평화라 혹은 평균화. 보통 n 곱하기 n, 즉 가로 세로 똑같은 숫자를 하는데 보통 이 n은 홀수로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상의 경우는 111, 111, 111로 1이 모두 9개가 들어가 있는 필터인데요. 이런 필터를 적용해서 다 더하다 보면 값이 9배가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평균값을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n 제곱분의 1, 3 곱하기 3이니까 이 3이겠죠, n이? 3의 제곱분의 1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값은 증가하지 않고 모든 값이 동일한 가중치로 적용이 되는 필터가 적용될 겁니다. 그럼 주변의 값들과 어떻게 될까요? 오차가 좀 줄어들겠죠? 자, 이런 원리로 이용한 것이 바로 평활화 필터 혹은 평균화 필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선의화 필터입니다. 선의화 필터는 가운데 신호만 강조하고 주변 시그널을 마이너스 1로 돼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필터를 선의화 필터라고 했었고요. 또한 미분 필터, X방향, Y방향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분 필터를 한 번 더 적용한 2차 미분 필터, 이것을 또 이렇게 라플라시안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라플라시안 필터는 미분 필터를 X방향과 Y방향 모두 적용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X방향은 이쪽, Y방향 이쪽 모두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1, 1, 마이너스 4, 1 이런 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미분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옆에 있는 것을 뺀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B에서 A를 뺀 것은 X 플러스 방향, A에서 B를 빼는 것은 X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미분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미분을 적용한 바로 영상 필터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신호가 이렇게 이러한 범위의 값을 갖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분을 필터하니까
이 경계 부분만 강조돼서 나오죠. 이게 바로 미분 필터가 된 겁니다. 이건 x 플러스 방향이고요. x 마이너스 방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만 서로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해서 나오는 이러한 필기를 갖고 있고요. 이 1차 미분 필터를 두 개 적용해서 다시 적용한 것이 라플라시안 필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2차 미분이란 건 뭘까? 2차 미분이라는 것은요, 1차 미분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에서 A를 빼는 거, 이것이 1차 미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죠? L1에 해당되고요. 자, 다시 요 두 번째, B에서 C를 빼는 거, C에서 B를 빼는 거죠. 이건 L2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L2와 L2가, L1과 L2가 또 다시 미분을 하는 거죠. 다시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요. C에서 B를 뺀 거고, 빼기, 다시 B에서 A를 뺀 걸 또 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C 빼기 2B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2차 미분 필터는 1,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2차 미분 필터를 X방향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건 Y방향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두 방향에 적용한 것을 각각 합하면 이렇게 X축과 Y축 모두가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걸 아까 무슨 필터라고 그랬죠? 그걸 라플라시안 필터라고 했습니다. 이건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경사에 대한 것도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 두 필터를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경사 방향 2차 미분 필터도 똑같은 개념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봤던 우리 필터들을 이제 다시 영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레나 영상에다가 평화나 필터를 적용을 하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요 섬세하게 나와 있던 모자의 술이 여기는 좀 뿌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잡음이 좀 보이는데 여기는 거의 잡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이러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평화라 필터 혹은 평균화 필터입니다. 자,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지금 뭐 했었죠? 미분 필터 했었죠? 자, 이 미분 필터를 적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이 강조된 영상이 나오든가 아니면 다 강조되는 영상이 나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미분 필터를 적용한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묵격하고자 하는 영상을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엣지 강도 필터, 비선의 마스킹 필터를 이용한 엣지 강도 필터를 보겠습니다. 원 영상이 있으면요. 이것을 비선의 영상. 이거 어떻게 한 거죠? 네, 평화 필터 여러 번 적용해서 좀 뿌옇게 만든 겁니다. 이 비선의 마스킹 영상을 만든 다음에 두 개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영상과 비선의 영상을 서로 빼주면 그럼 비선의 마스킹 영상이 생기고 이것을 다시 원 영상에다 추가시켜서 되면 원래 영상보다 좀 더 강조되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원영상이 있고요. 이거를 여러 번 평화화 과정을 거쳐서 약간 경계가 모호한 뿌연 이런 평화 필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필터를 만들었고 이 두 개를 빼줌으로써 이러한 필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 부분만 좀 강조되는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자, 이런 영상에다가 원래 영상이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원본 영상에서 경계 부분이 좀 더 강조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기선의 마스킹 필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작은 값을 취하는 미니멈 필터도 있고요.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는 맥시멈 필터도 있고요. 중간에 해당되는 값, 이것을 취하는 메디안 필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안 필터를 적용하면 자, 여기서 중에서 중간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6이 될 겁니다. 6이 적용되고요. 또 여기서도 또 중간값을 적용하면 또 6이 되고
또 여기서도 중간값을 적용하면 또 6이 되고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값만 결정하는 필터도 있습니다. 평균 필터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이런 것을 중간값 필터 혹은 메디안 필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하나 필터는요, 노이즈 성분도 평균값을 구할 때 들어감으로써 출력은 잡음 영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제거해도 목적 영상은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했던 중앙값 필터의 경우는 엣지를 흐르지 않게 하고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값들이 양 끝에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는다. 이럴 경우는요, 이 중화값 필터, 메디안 필터를 적용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간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공간 주파수는 뭘까? 자, 공간 주파수 필터라는 것은요,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필터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공간 주파수 영역은 영상 데이터를 정형파, 사인파라고도 하죠. 정형파로 분리해서 주파수들의 결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퓨리의 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퓨리의 변함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파형도 단순한 정형파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퓨리의 변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리의 변환을 할 경우 정형파로 분해해서 주파수형의 특정량을 묘출이 가능하고 또한 이걸로 이용한 영상 처리도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퓨리의 변환을 통하면요. 자, 이랬던 영상이 퓨리의 변환을 통하면 이러한 영상을 받게 됩니다. 아, 이게 공간 주파수 영역의 영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이거를 혹시 다시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 네, 거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런 원 영상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퓨리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허수부와 실수부의 개수를 사용해서 진폭이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코사인과 사인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동일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데이터와 빠른 계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Fast Fourier Transform, FFT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퓨리의 변화는 자, 일반적인 변화는요, 정형파로 파형을 분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로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파 성분을 복소수가 포함된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만 보신 것 같이 a 플러스 ib라는 형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a는 실수부에 해당되고요. ib에서 i는 허수고요. b는 거기에 대한 상수의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폭은 이거의 절대값,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주신 거 이것을 진폭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위상은 탄젠트 역수인데 a와 b의 나눈 값으로 통해서 위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 역수 그리고 b 나누기 a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차원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32 픽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가운데 한 점에 엑스레이가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 점에만 엑스레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값들이 퍼져서 나올 겁니다. 어떤 특정 부분만 값이 강조되고 나머지는 값이 없겠죠. 이 특정 부분이란 것은 엑스레이가 들어온 그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만 강조되는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얘를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한 점, 포인트죠? 얘가 퍼지는 정도, 스프레드가 퍼지다죠? 이것을 나타내는 함수, 그래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점상 분포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분포가 되는데 이것을 퓨리에 변환을 하면 2차원 퓨리에 변환을 하면요. 이런 식의 값의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결과는 한쪽 축은 허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봤지만 어떻게 표현했었죠? A 더하기 BI로 표현했었죠? 자, 그럼 이 BI에서 I에 해당되는 부분이 허수입니다. 즉, 한쪽은 허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겁니다. 실제로 표현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을 구해서 제곱을 해서 절대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한다. 이것은 영어로 power라는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파워, 즉 제곱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언덕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앙을 기준으로 한 축으로 반으로 딱 신호 영역을 열어서 확대해 보면 그 가운데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퓨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제 대충 표현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다 퓨리에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조건은 2의 n승계, 2의 n승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엔 계산이 됐다 안 됐다요? 그래서 이 컴퓨터 나오기 전에 이것이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컴퓨터 나오니까 계산이 된 거지 그전엔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한 줄 처리하게 되고요. 이걸로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쪽 한 줄 처리됐으면 이번엔 또 세로로도 퓨리에 변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로로도 이렇게 퓨리에 변환도 한 줄 한 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값의 특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와, 뭘까요? 함선 F, 이렇게 되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이렇게 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뭐 옷쓰라? 이렇게 말 못할 거고요. 이것이 뭐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도 못할 겁니다. 그냥 퓨리에 트랜스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구한 값들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문제점이냐면 실제로 이런 값들은 이렇게 가장자리는 높고 가운데 푹 꺼졌다가 다시 가장자리 높은 그릇의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또 모양도 뒤죽박죽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가운데가 뒤로 낮은 신호고 바깥에가 높은 신호를 나타내는 이러한 값들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보기도 불편하고요.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 이런 퓨리테스법을 한 것을 강화극 트리의 변이라고 해서 이 두 점 간의 위치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점 간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다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분해서 구하는데 미분해서 그냥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다시 제곱을 해서 파워 스펙트럼에서 구하면 이런 식의 값의 분포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보았던 이 퓨리의 변화를 통하면요.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하면 영상의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상의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영상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주파수 필터를 통해서 영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성분을 선택을 해서 역뷰리의 변화를 시행을 해서 어떤 성분만이라든지 어떤 영상만 일부라든지 이런 것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퓨리의 변환을 통하면 이제 우리가 주파수를 처리해서 영상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주파수 처리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역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을 X축이라고 하고요. 글씨를 못 써서. 자, 이쪽을 Y축이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쪽, 0에 가까운 쪽, 이쪽을 우리는 로우 프리퀀시, 저주파라고 하고 있고요. 이쪽, 0에서 멀어진 쪽을 우리는 고주파라고 합니다. 숫자도 그렇죠. 보통 여기서 1, 2, 3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니까 저주파, 숫자가 높으니까 고주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낮은 쪽은 그냥 똑같이 통과시키고요. 높은 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될까? 낮은 쪽은, 로우는 패스 해버리고, 높은 쪽은 자르니까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 이런 필터가 하나 있고요. 낮은 쪽은 낮은 쪽은 통과시키고, 높은 쪽은 잘라버리는, 로우는 패스시키는 그런 필터, 로우 패스 필터가 있다면, 이번엔 잘라내지 않고요. 낮은 쪽만 강조하는 로우 부스터 필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낮은 쪽 시도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필터 처리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낮은 쪽만 더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우 프리퀀시를 살리거나 뭐 통과시키거나 이런 영상을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나 영상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게요. 레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 제이를 통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미지 제이에서 프로세스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가면 요 FFT가 뜹니다. 프로세스를 클릭하면 FFT를 다시 쭉 가서 여기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FFT, 인버스 FFT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여기서 FFT를 딱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러한 프리퀀시 도메인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희한한 영상이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영상, 요게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프리퀀시 주파수 영역의 영상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ROI로 우리는 설정을 해야 돼요. ROI. 그래서 어떻게? 에디트에서 셀렉션으로 가서요. 다시 이제 스페시파이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에디트에서 셀렉션에서 스페시파이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ROI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를 정했을까요? 자, 저는 폭을 256, 높이를 256, 그 다음에 X축의 좌표는 128부터 시작을 하고, Y축의 좌표도 128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버라고 써있죠? 체크해놨죠? 이건 동그랗게 만든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ROI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ROI가 선택이 딱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ROI를 선택한 다음에는요. 자, 우리는 요것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주파수 있죠? 자, 이거는 고주파수, 하이 프리퀀시예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로우 프리퀀시만 패스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에디트에서 셀렉 클리어 아웃사이드 하면 됩니다. 클리어 아웃사이드 바깥의 쪽을 깨끗이 한다. 이 얘기죠?
클리어 아웃사이드.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 어허? 바깥에 게 싹 지워져 버렸네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의 데이터가 싹 지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자, 프로세스에서 FFT에서 인버스 FFT 역퓨리의 변환을 하게 됩니다. 퓨리의 변환을 역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차이가 모르겠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서로 빼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에서 이미지 칼큘레이터 누르시고요. 그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레나 영상과 지금 레나 영상을 역퓨리 변환 영상 여기서 있죠. 레나 png 파일이었고요. 이것을 역퓨리에 변환하는 영상이 인버스 퓨리에 그래서 나온 영상이 인버스 FFT 오브 레나 영상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빼주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영상은 레나 영상이고요. 원래 레나 영상.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아까 그 뭐죠? 퓨리에 변환한 다음에 아웃사이드를 싹 빼낸 영상. 바깥의 쪽을 완전히 빼낸 영상입니다. 잘 모르겠죠? 여기서 둘을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하, 지금 제거된 성분이 이렇게 보이는 이 성분들이 제거된 거예요. 어떤 성분이죠? 좀 자잘한 신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아,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한 영상의 예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 패스 말고요. 낮은 쪽을 패스했으니까 이번 반대로 높은 쪽만 패스해보죠. 이번엔 그래서 높은 쪽만 패스하니까 고주파수만 패스하니까 하이 패스 필터입니다. 하이 패스 필터요. 그럼 하이 패스 필터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음, 하이 부스터 필터도 있을 겁니다. 하이 높은 쪽을 강조한 필터. 자,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레나 영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레나 영상이 있고요. 똑같아요. 이거 뭐가 똑같죠? 프로세스에서 FFT를 하면은 이렇게 프리퀀시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프리퀀시 영역에서 우리는 ROI를 이렇게 잡습니다. 가로 세로 2, 아주 작죠? 위치는 대략 x 뭐 255, 255 이 정도 됩니다. 2, 진짜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깨끗이 지워봤어요. 그리고 역퓨리의 변환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요. 어떻게 영상이 나올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모르겠고 훨씬 어두워진 듯한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두 영상을 좀 빼보는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원래 영상이죠? 이거는 그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프리퀀시를 잘라버린 필터입니다. 이걸 적용을 했어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빼볼게요.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즉,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이패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부분이요? 높은 주파수, 저기 낮은 주파수 부분을 지워버리는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여기 그림 같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워진 부분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지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파수 필터 효과가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번엔 이제 밴드 필터라 그래서요.
특정 영역만 통과시켜주는 필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역을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 저역을 강조하는 로우 부스터 필터, 고역을 통과시키는 하이 패스 필터, 고역을 강조하는 하이 부스트 필터, 네, 특정 부분만 통과시키는 밴드 패스 필터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들은 아까 영상이랑 반대되는 영상인데요. 아까 우선 사람 영상으로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체스트 엑스레이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로우 패스 필터는 훨씬 더 작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도 훨씬 더 영역을 피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로우 패스 필터를 했더니 바깥에 이상한 줄 같은 게 쭉쭉 생겼죠?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큰 신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패스 필터 워낙 조금만 지워져서 아까보단 크죠? 그랬더니 영상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효과가 또 생기네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터링에 대한 효과를 보는 실습 영상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번 주에 과제를 내면 다들 쓰러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과제 영상과 함께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만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RI 영상입니다. MRI 영상인데 이 보시면 막 빗살무늬 같은 줄무늬가 쭉쭉쭉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뭐지? 왜 이러지? 자, 이런 원인을 알고 싶어서 퓨리에 변환을 해봤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에는 영상과 같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엑셀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엑셀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를 표현했더니 이상한 영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 옆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 도대체? 저게 이상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퓨리에 변환한 부분에서 그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부분 있죠? 거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왼쪽에 그냥 퓨리에 변환했던 한만 영상이고요. 퓨리에 변환만 한 영상이고요. 오른쪽 거는 거기서 아까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데이터 있죠? 그 부분을 지워놓은 영상입니다. 그 부분만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둘까요? 그러면 재미없죠.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포, 역 퓨리에 변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상을 구했더니, 자, 원본 영상과 그렇게 해서 영상을 제거한 영상을 비교한 겁니다. 오리지널 영상에서는 줄무늬가 쫙쫙쫙쫙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피크 이름 부분 있죠? 거기를 싹싹 제거했더니, 쫙쫙쫙쫙 갔던 노이즈가 오른쪽 영상에선 없어졌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특정 부분에 영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퓨리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 주파수 영향에서 필터 처리를 통해서 영상을 강조하는 것도 있대더라.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실습을 아마 여러분들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영상이 가고 있는 모든 영상의 픽셀 값이요, 화소 값에서 각각의 농도 값을 낳는 화소의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체스트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을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 자,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의 히스토그램의 영상이 됩니다. 자, 각각의 값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파트죠?
엑스레이가 뭐 아무것도 거칠 거 없이 바로 딕테이터에 꽝 부딪힌 부분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는 어디? 여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롱필드죠? 롱필드인데, 상대적으로 엑스레이가 추가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왜요? 거기 공기밖에 없잖아요. 히스토그램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C는요, 여기 종격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종격동. 그래서 B보다는 엑스레이 투과가 덜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투과가 덜 됐으니까 좀 더 흐린 값, 그런 값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 D는 거의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거의 엑스레이 투과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각각의 그래프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이걸로 끝인가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요? 이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조할 땐 강조하고 신호를 죽일 땐 죽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lookup 테이블이라는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원래의 값에서 A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B의 경우는 원래의 값보다 좀 더 올려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C의 부분은요, 원래의 값보다 좀 죽입니다. D는 원래의 값보다 무지하게 많이 줄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러한 선을 그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선을 쭉 그리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값을 여기는 올려서 표현하고요. 여기는 내려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분, 어떤 부분은 더 신호의 값을 원래 값보다 올리고요. 어떤 부분은 더 낮추고 해서 강조할 땐 강조하고 신호를 죽일 땐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쪽은 강조하고요. 반대쪽은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값을. 그러면 영상에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 아까 영상과 잘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영상과 비교해 봤습니다. 처음 영상과. 자, 이쪽의 값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여기의 값도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근데 조금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롱필드는 값이 바뀌었죠. 어, 더 이쪽이 어두워졌죠? 네, 어두워졌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좀 차이가 확 나죠? 좀 더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긴 더 밝아졌죠? 어,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땐 강조하고 죽일 땐 죽이고 이런 식의 처리하는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 처리 응용한 룩업 테이블 처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히스토그램 처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그램 슬라이딩입니다. 슬라이딩은 히스토그램을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미는 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영상은 좀 밝은 영상이죠? 자, 그러다가 이 영상이 어떻게 됐어요? 왼쪽으로 좀 밀렸죠? 똑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어두워졌습니다. 즉, 슬라이딩은 영상을 밝고 어둡게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차이만 가지게 된 것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는 히스토그램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입니다. 자, 위의 영상과 밑의 영상 비교해 보세요. 위의 영상은 히스토그램이 좀 몰려 있고요. 밑의 영상은 히스토그램이 좀 퍼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밑의 영상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값의 범위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히스토그램 핀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징입니다. 이퀄라이징. 이퀄라이징가 뭐죠? 우리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소리를 좀 맞추는 거 이퀄라이징 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있는 것을 좀 맞춰주는 겁니다. 밸런스를,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이퀄라이징이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히스토그램이 좀 더 약간 펼쳐지면서 여러분들 위아래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특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엔 히스토그램 슈링킹, 히스토그램 압축입니다. 자, 그 히스토그램을 좀 압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랑, 스트레칭이랑 좀 반대죠? 좀 뿌얘졌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퓨리에 변환으로 통한 영상 처리하는 걸 쭉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이 와서 퍼지는 걸, 그것을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했었고요. 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퓨리에 변환하면 이게 옆에 여기 보시는 이러한 영상으로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보면 2차원적으로 된 것을 값을 표현한 거고요. 근데 그냥 퓨리에 변환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 복소수를 갖고 있어서 허수를 갖고 있어서요. 허수는 어떻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하는데, 피라미드를 하는데, 그냥 한 줄 한 줄 나눠서 합니다. 형방향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종방향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또 합니다. 그래서 피리배단이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하네? 하고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시하게 많은, 예를 들어서 256개다. 그럼 256 곱하기 256, 즉, 얼마야? 하여튼, 500번이 넘는 그 피리배단을 시행하게 돼요. 500번이 넘는 512번의 피리배단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처리 속도를 늦습니다. 굉장히 늦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수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배합된 값은 양쪽 모퉁이가 강조돼서 나온 값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환이요? 요 두 값을 교환하게 되고요. 요 두 값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변화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 값, 지금 제곱값을 표현하면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피레 변환하면 가운데가 산봉우처럼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 바깥에가 낮아지는 이런 것을 볼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음, 여기 보시는 요 왼쪽 영상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하지만 얘를 가운데로 광학적으로 교환을 해서 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교환을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교환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몰려 있는 것 같은 값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퓨리의 변화는 영상의 주파수 성분을 알게 되면 영상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고 또한 주파수 필터를 이용해서 영상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주파수 성분을 선택을 해서 인버스 퓨리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특출된 특정 부분의 영상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영상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파수 필터가 이제 패스 필터, 밴드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 쪽을 통과시키는 거. 잠깐만요. 퓨리의 변환식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딱 잘라서 이쪽은 낮은 거, 이쪽은 높은 거, 이쪽은 로우, 여기는 하이.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이렇게 된다 가정을 하면요. 자, 이쪽 로우를 통과시키는 거.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겠고요. 나중 위쪽만 없애는 거, 여기만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로우를 강조하고 싶어. 통과가 아니라 그럼 로우 부스터 필터 이렇게 되고요. 에이, 난 로우 말고 하이가 좋아. 그러면 하이를
패스시키고 싶어. 로우는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하이 패스 필터. 아니야,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없애지 말고 강조만 하자. 그럼 원래 있던 값에서 하이만 강조하는 하이 부스터 필터.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니, 난 그런 거 다 싫어.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있으면 특정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 여기만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것을 밴드 패스 필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필터는 그래서 보통 필터 처리는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하이 부스터 필터, 로우 부스터 필터,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레나 영상 말고 실제로 영상 처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체스트 영상을 가지고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건 낮은 쪽만 통과됐네요. 즉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자,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이고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영상이?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니까 솔직히 티가 안 나는 영향이 좀 많아요. 많이 제거해야지만 조금 티가 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제거한 거거든요. 좀 티가 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압축을 할 때, 영상 압축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큐리 배열한 다음에, 이만큼의 데이터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싹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다. 그래서 압축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 기법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로우 패스 필터인데 영상이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제거했더니 티가 조금 납니다. 티가 좀 나죠? 이 바깥에 부분이 좀 이상하죠? 생각보다 많이 제거했더니 티가 좀 나는 거고요. 로우 패스 필터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엔 반대로 하이 패스 필터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조금만 잘라냈어요. 이만큼밖에 안 잘라냈어. 로우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잘라낸 거죠? 그런데도 영상은 티가 팍팍 납니다. 팍팍 납니다. 하이패스 필터의 특징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조금만 제거를 해도 티가 팍팍 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퓨리 변환을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영상엔 어떠한 영상 처리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제 그 실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룸바 스파인 유추 부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줄무늬가 쫙쫙쫙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줄무늬가 쫙쫙쫙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상하게 심장이 특별할 건 없는데 강조되어 있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지웠어요. 깨끗이 지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다시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역 퓨리에 변환을 적용해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영상은 줄무늬가 쫙쫙쫙 가 있는데요.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무늬가 없습니다. 아하, 아까 그 피크 부분이 이런 줄무늬, 세로 줄무늬를 나타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네요. 이런 아티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프리퀀시 주파수 도메인을 이용해서 영상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영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각각의 농도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인데요. 뭐 영상 자체가 좀 그렇죠. 뭐가 잘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뿌옇죠. 그래서 여기다 히스토그램의 각각의 값을 대해서 룩업 테이블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히스토그램 여기 엑스레이가 바로 다음 부분은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이 롱필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종격도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여기쯤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엑스레이가 그냥 추가한 곳, 그래서 여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값을, 어디는 신호를 좀 죽여주고, 어디는 반대로 신호를 좀 살려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상이 이겁니다. 원본 영상과 비교를 하면 더 좋겠죠? 원본 영상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신 것처럼, 이쪽은 차이가 없어요. 이건 차이가 없는 거야. 똑같죠? 그렇죠? 하지만, 여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요.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네요. 여기는 별로 신호가 없죠. 여기도 별로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이렇게 룩업 테이블을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룩업 테이블을 적용을 해서 강조할 땐 강조하고 죽일 땐 죽인다.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또 히스토그램은 그런 처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히스토그램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 처리하는 히스토그램 슬라이딩이 있었다.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줄였다 폈다 하는 긴 거죠.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이 있었다. 네,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불균등한 차이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히스토그램 균이랑 이퀄라이징이 있었다. 그 다음에 늘어진 히스토그램을 좀 줄이는 히스토그램 쉐링킹, 이렇게 압축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좀 수업한 게 많죠.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